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주 풍수입니다. 자, 요즘 국내적으로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이 경기가 좀 언제쯤 좋아질까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경기가 현재는 좀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반드시 현재 이 어려운 상황을 좀 잘 이겨내고 다시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24년 하반기나 아니면 최소한 이제 25년 이후부터 제가 전에도 다른 영상에서 그 25년 정도 가야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또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많이 또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려고 하면 몇 가지 지금 조건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어떤 조건이 돼야만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안 보신 분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시간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지금 이제 이렇게 경기 상황도 안 좋고 국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좀 굉장히 좀 희망적이고 제 성격 자체도 좀 낙관적이에요. 저는 뭐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걸 항상 찾으려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라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또 제가 상담을 할 때도 부정적인 이야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는 편인데, 일단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자꾸만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한 생각을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점점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가수들 등 막 우울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뭐 자살하고, 또 우울한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자꾸만 그게 이제 몸에 배다 보면 그렇게 이제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오늘도 그래서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이 힘들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수출도 계속해서 마이너스 되고, 또 무역 수지 적자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기록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데, 저는 이건 금방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이 어쨌든 24년 하반기나 2025년부터라고 좀 작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풍수적으로 봤을 때 이제 2024년 갑진년부터 구운 시대로 바뀌는데, 어떤 부분에 좋아질지, 우리나라가 사실 긍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부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요소들 중에서 여러분들 제가 뭐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부동산 시대, 부동산은 지고 이제 불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2차 전지나 전기차나 아니면 그 우리가 중요한 반도체, 또 K컬처, 문화사회 이런 쪽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 가리라 생각하는데, 세상은 이 시대가 변하다면 그 시대에 맞게끔 살아가야만이 도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의 어려운 점을 자꾸만 꺼내서 이야기하다 보면 한이가 없어요.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 과연 우리 집은 어떻게 될 거고, 나는 어떻게 될 거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이게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아니면 발전 가능성이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본다면 저는 희망적이고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산업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뭐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많으시겠지만, 지금 수출이 좀 잘 안 된다, 부동산이 지금 계속 떨어진다, 주식이 지금 오를 듯 하면서도 못 가고, 이런 걸 자꾸만 보고, 또 유튜브라든지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거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닌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경제 전문가들이 거의 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보질 못했어요. 거의 뭐 90% 이상이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지금 계속해서 더 떨어진다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뭐 집값이 폭락하다 보면 제2의 일본처럼 해서 경제 자체도 안 좋아지고, 계속해서 뭐 제2의 일본 따라간다, 아니면 IMF에서도 조금 뭐 경고도 했죠. 가계부채가 높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정말 이거 앞으로 큰일 났다, 그래서 돈을 좀 아껴야 되겠다, 쓰지 않게 되고, 또 이자는 어떻게 내야 되지, 이자는 언제 떨어지지,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게 있기 때문에 희망을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 서설이 좀 길었는데 희망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풍수 구운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불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불과 연관성이 있는 것들이 앞으로 각광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불에 관계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렸던 반도체하고 또 다른 하나가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그런 쪽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방위산업 분야입니다. 방위산업. 사실 우리나라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부터 자주국방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는 사실 국방력이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국방력이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이 핵무기가 없다 보니까 사실 핵이 있는 국가하고 대적할 수는 없죠. 재래식 무기다 보니까. 근데 이 핵도 우리나라가 짧으면 3개월에서 늦어도 6개월 정도면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핵실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고도의 기술 자체를 축적하고 있고 거의 시뮬레이션으로 해가지고 북한처럼 핵실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돈 해갖고 투자하고 기간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사실 이 구은 시대에 불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나라도 구은 시대에 핵폭탄, 핵 국가가 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방위산업이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부터 자주국방 이쪽으로 해갖고 많이 옛날 무기를 개발을 했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한 10년 전만 해도 수출 쪽은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우리나라 자체에서 생산하는, 그러니까 즉 북한이 뭐 남침할 거 대비해서 했는데 지금 방위산업 분야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가 국방력 순위는 이제 무기 체계 이런 건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 6위권이에요. 저는 5위에서 6위, 7위 사이에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1, 2 빼놓고는 의미가 없어요. 2위가 러시아였는데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지금 깨지는 거 보면 사실 이것도 순위가 그렇게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6위고요. 그런데 이제 무기 수출 시장 이쪽에서는 대한민국이 지금 한 2.8%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이 정도가 세계 지금 7위에서 8위권입니다. 물론 1위는 당연히 미국이겠죠. 미국은 워낙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뭐 노스먼 그룹원, 아니고 보잉사, 그리고 레이시온 이런 나라들이 이런 그 기업들이 거의 뭐 1위부터 5위까지 차지하고 있어요. 미국 자체는 워낙 뭐 이 방위산업 국방력 쪽이 전 세계 감히 다른 나라에서 넘을 수 없을 정도 수준인데 2위가 러시아였는데 이 러시아 아시다시피 여러분 지금 쑥대밭이 돼서 러시아가 무기 수출을 한 뭐 16%에서 많게는 19%까지 수출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러시아 무기 수입하던 나라들이 다 러시아가 뻥스펙이 드러나서 지금 러시아산 무기를 이제 안 사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위가 프랑스 약 한 12% 정도 그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중국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스라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영국, 이탈리아, 그 다음에 스페인, 우리나라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스페인이나 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더 수출을 더 많이 하고요. 영국 뭐 그 정도 아니면 조금 뭐 비슷비슷하겠네요. 이탈리아 이런 정도 수준이 보통 2.8%에서 3% 내외니까 크게 뭐 의미는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무기 수출도 우리나라가 현재 6위에서 8위권입니다. 8위권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거의 넘버 3, 3위권 안으로 뭐 좋게 보는 사람은 넘버 2, 2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반도체로 먹고 산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반도체 시장 규모가 작년에 어느 정도였었냐면 뭐 정확한 데이터가 뭐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약 5,950억 달러, 거의 6천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6천억. 반도체가 6천억 달러 규모였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삼성하고 하이닉스 메모리 쪽은 물론 삼성이 전 세계 인텔을 제치고 메모리하고 낸드 플래시 이런 쪽은 1위를 했어요. 1위를 했는데 이제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 TSMC가 있잖아요. TSMC 대만에 여기가 약 한 뭐 73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삼성이 700억 달러에서 조금 왔다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TSMC가
파운드리 쪽 이렇게 한다면 삼성보다도 좀 높아요. 근데 삼성이 TSMC보다는 조금 전체 캐파에서 좀 작은데, 물론 어떤 때는 삼성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 특이 케이스로 TSMC가 굉장히 그 비메모리 쪽으로 많이 이쪽에서 이제 다른 때보다도 매출액이 좀 늘어났는데, 그러면 반도체가 약 6천억 달러인데 이 무기시장 방위산업은 어떻게 되느냐? 방위산업이 약 한 5,300억 달러. 반도체보다 약간 작아요. 5,300억 달러니까. 하지만 이게 규모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왜?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규모가 거의 뭐 6천억 달러, 이제 반도체하고 비슷해지든지 아니면 반도체를 능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보다도 오히려 무기 시장 규모가 더 늘어난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도 물론 필요하고 산업의 쌀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데 방위산업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러시아, 중국, 그 다음 북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고 나머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진영 한 덩어리가 되는데 이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러시아나 중국 같은 거 러시아 이제 무기를 파는데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처럼 러시아 무기를 많이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 지금 보통 뭐 중국이 한 5.2% 정도, 뭐 5% 조금 넘어요. 이거는 약간 뭐 0. 몇 %는 의미가 없어서 5% 내외라고 치면 중국은 이제 동남아나 아프리카 일부 팔고 러시아도 동남아 아프리카 이렇게 팔았지만 일단 이게 스펙이 안 좋다는 게 드러났어요. 이 세 개의 나라는 무기 체계 하게 러시아 그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X예요. 그러면 자유진영 쪽에서 보면 왜 우리나라가 앞으로 무기 수출을 많이 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냐? 일단은 자유진영에 우리 동쪽에는 일본이 있죠. 그런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국방력이 조금 더 높다 아니면 비슷하다 막 이런 얘기 하지만 일본은 무기를 수출을 못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빼고요. 그러면 유럽 쪽인데 유럽에 어디? 독일, 스페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이 5개 나라 정도예요. 그리고 한 나라 더 낀다 그러면 이스라엘인데 자 지금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이태리 이런 쪽은요. 일단은 뭐 제조업 분야가 우리나라보다 낮아요. 물론 이탈리아는 좀 비슷한 규모로 볼 수 있는데 독일은 이제 제조업 분야가 강국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높은데 사실 프랑스라든지 아니면 영국, 스페인 이런 데는 우리나라보다 기본적으로 제조업 자체의 역량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는 이제 영국도 뭐 거의 그렇듯 비슷해요. 그러면 유럽 쪽에서는 독일인데 독일은 굉장히 비싸요. 우리나라가 K9인 자주포 같은 게 독일 그 펜즈하우비츠라고 독일의 그 자주포가 있는데 세계 최고로 치는 자주포가 있습니다. 성능 우리나라 K9하고 비슷한데 가격이 2배 정도 더 비싸요. 그리고 레오파르도 2 전차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K2 전차하고 거의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 K2 전차가 훨씬 더 가성비가 높고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무기 체계가 여러분들 뭐 관심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이 방위산업 쪽에서 유럽에서 독일 정도, 프랑스 정도인데 프랑스는 이제 라팔이라든지 그쪽 항공 그런 쪽이나 그런 쪽이 좀 강하긴 하지만 일단 전쟁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뭘 봤냐면 사람들이 이 결국 각계 전투 사람 무기로 갖다 미사일 쏘고 뭐 한다고 그래도 최종적으로 군인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야 탱크라든지 자주포라든지 아니면 기타 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포도 그렇고 아니면 장갑차 이런 부분 그런데 이것을 종합방위산업으로 해서 육해공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중국을 따진다면 중국의 조선산업이라든지 중국도 자체로 항공모함까지 만들고 젠20이라고 그러죠. 젠20 스텔스 기들 만들고 다 뱉겠지만 실제로 중국은 그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조선산업 같은 경우는 중국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기술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기술력도 있으면서
기술력도 있으면서 그 다음에 가격까지 가성비 갖춘 나라가 과연 있나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에 미국은 항공모함이 됐든 스텔스기라 됐든 아니면 그 이제 미사일 쪽 그리고 핵무기 쪽 이런 아니면 뭐 우리가 사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고고도 이제 방어 체계잖아요. 그 MD 쪽 이런 데 비싼 무기들은 미국이 하지만 탱크라든지 자주포라든지 장갑차라든지 어떤 탄약 이런 쪽은 미국이 약해요. 그리고 미국이 뭐예요? 지금 미국이 이제 핵잠수함이라든지 항공모함 이런 쪽은 미국이 엄청나게 강하지만 각계 이제 구축함이라든지 작은 이런 규모의 배는 미국에서 만들 캐파가 안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방에서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육해공 모든 분야에서 다 이걸 갖추고 있어요. 육해공. 그러면 유럽, 독일도 육해공 다 못 갖췄고요. 물론 우리나라가 옛날에 K2 전차에 그 전차 구동을 시키려고 하면 엔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독일 거 갖다가 하고 또 옛날에 독일의 잠수함은 독일이 워낙 옛날에 유명했으니까 독일 거 갖다 기술을 해서 했지만 지금 디젤 잠수함 쪽 3,000톤급 이내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요. 육, 해, 공, 이 세 군데 모든 부분에 엄청난 기술과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군 쪽에는 뭐예요? K2 전차, K2, K9 자주포, 장갑차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지상전에서는 특화되어 있는 무기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폴란드라든지 루마니아, 노르웨이, 핀란드,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 스웨덴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이 K9 자주포 특히 K2도 그렇고 이 K2 흑피어 전차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지금 수출 이런 쪽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이게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나요? 천궁, 현무, 미사일 그런 것도 많잖아요. 현무는 지금 현무 5까지에는 괴물, 미사일 이런 쪽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육군 쪽으로 특화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앞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미사일까지 이런 쪽까지 이제 우리나라가 크루즈 미사일이나 아니면 탄도 미사일 그러니까 그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이런 쪽도 우리나라가 미사일도 지금 괴물 미사일이라 해서 전 세계에서 이런 미사일 만든 나라가 많지 않아요. 물론 토대는 러시아의 불금 사업 때문에 러시아 기술을 많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뭐 유용했다 할까요? 차용을 해서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이 기술력은 대한민국의 이 육군 쪽으로는 가성비 따진다고 하면 대한민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습니다. 그럼 해군 쪽은 뭐예요? 해군 쪽은 이제 뭐 항모가 있을 텐데 우리나라는 이제 항모 만든다고 했죠. 그러니까 항모라든지 아니면 이지스함 이런 쪽, 그 다음 구축함, 그리고 뭐가 있어요? 바닷속에 잠수함 있잖아요? 이쪽도, 이 조선산업 이쪽도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넘버 3 안에 들어갑니다. 조선업은 넘버 1이지만 이 무기 체계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의 넘버 3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공군 쪽에는 뭐가 있어요? T-50 경공격, 아니, 고동훈련기죠, 이거는. 그 다음에 FA-50 경공격기가 있고 KF-21 이번에 4.5세대 전투기 이게 지금 또 앞으로 대박 날 겁니다. 특히 FA-50은 지금 수출도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이거는 지금 시제기가 뭐 7호기, 8호기 정도까지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머지않아서 수출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육해공을 골고루 이렇게 다 갖춘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시장 규모가 거의 지금 5,300억 달러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7, 8위에서 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2위에서 3위권 충분히 가능하다 제가 전에부터 영상에 올려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거 순위는 왜 중요하냐면 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하부적으로 해서 2차, 3차 벤더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조업 강국이다 보니까 이쪽 산업이 계속해서 커져가면서 제조업이 어떻게 돼요?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이쪽 분야에서
발전도 하고 매출액도 증가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수익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24년이 다가오지만 뭐 한 30년 한 5, 6년 안으로 거의 세계 뭐 3위권, 4위권, 빠르면 2위권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쪽도 계속해서 캐파가 커질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났었잖아요.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우리도 국방력을 길러야 되고 키워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국방 예산을 다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무기를 댈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니, 무기가 이게 있어야 무슨 전쟁을 하고 또 어느 제조 역량을 갖고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럽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럽의 몇 개 나라, 독일 정도, 그런데 독일은 거의 뭐 항모나 배 이런 거 우리보다 약하잖아요. 물론 전차는 레오파르 2나 펜자 하우비치, 자주포 이런 게 있어요. 독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미국은 에이브람스 전차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이게 결국 가성비로 따진다 그러면 독일이 우리 대한민국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무기를 계속 사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현대 로템이랑 LI 넥스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디펜스 그쪽, 그리고 카이. 그런데 이제 이것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포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포탄이. 뭐 쏴갖고 날리려고 하면 총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포탄, 특히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155mm. 이게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 같이 쓰는데, 이 155mm 쪽이 지금 포탄이 원래 K9 자주포가 약 한 40km 정도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뭐 축구장 몇 개 면적을 뭐 초토화시킨다 한 발이면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기술 개량을 해서 60km까지 날아가게 됩니다. 거의 50%가 위력이 증가하는데 이거는 어디예요? 풍산이나 그리고 퍼스텍 이런 회사 쪽이 지금 또 굉장합니다. 특히 풍산 같은 경우. 그래서 이 포탄 쪽은 또 우리나라가 생산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한 달에 뭐 많이 생산을 해야 뭐 몇만 발, 뭐 10만 발을 넘지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캐파를 갖고 더 늘리고 있죠. 그리고 이쪽 아까 말씀드린 현대로템이라든 직원도 뽑고 있고, LIG 넥스원 그런 쪽. 그러면 이제 그쪽은 이제 천궁이라든지 아니면 현무 미사일 쪽 그쪽이잖아요. 하나하고. 그런데 이쪽에서 계속해서 직원이 늘어나고 이게 수출이 잘 되고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게 세계 7, 8위권이지만 앞으로 2, 3위권으로 올라온다 그러면 세계 시장의 포션의 거의 15% 이상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러면 지금 한 2.8%에서 3%가 채 안 돼요. 그러면 적어도 4, 5배 정도 늘어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럼 이쪽도 지금도 계속해서 수출이 늘어나는데 지금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이것을 대체할 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빼고는. 일본 안 돼요. 일본은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시아권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고, 그러면 중국도 있고 러시아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는 이제 앞으로 지들끼리 그냥 거기 수출하든지 먹고 살든지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신냉전 시대처럼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러시아하고 중국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가 없는 나라예요. 국경도 엄청나게 길게 맞닿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러시아하고는 사이가 중국하고 좋지가 않습니다. 서로 이용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가 없어요. 북한 김정은이가 이번 러시아 가서 잠깐 뭐 한다 그래서 별로 의미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봤자 크게 뭐 임시적으로 이제 푸틴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의해서 어떻게든 이겨야 되니까 전쟁을 끝내기 전에 지금 탄약이 부족하니까 김정은이를 어떻게 꼬드겨 갖고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뭐 좋은 기술 준다고 하더라도 북한 자체는 이거 뒷받침할 만한 제조업 자체, 첨단 기술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풍수고운 시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계속 수출이 늘어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시장 규모하고 거의 비슷하더니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반도체가 우리나라 산업의 거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 한 분야도 엄청나게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국가의 GDP 이런 거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